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격 운영법에 대해 다뤘으니까 당연히 수비 운영법도 다뤄봐야겠죠. 우리가 수비를 할 땐 항상 지키는 게 있습니다. 수비 진영의 고정된 역할이기도 하죠. 바로 수비 땅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원 배치로 지켜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상대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진입로마다 한 명 이상씩 배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각자 스킬에 어울리는 장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이븐 C 사이트를 지키는 건 주로 오맨이 많이 합니다. 오맨이 피해 망상으로 C 진입을 억제하기 쉽고 사이트 연막을 통한 버티기도 훌륭하니까요. 또 TP를 통해 빠지기도 정말 편합니다. 또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상황들이 모두 정보가 없다면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수비에겐 그 어떤 정보도 소중합니다. 발소리가 잠깐 생걸로도 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지역까지 확보했는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발소리로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속임수든 아니든 정보가 필요하고 그만큼 여러분은 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포 요원들이 공격과 수비를 막론하고 중요한 겁니다. 생각 없이 기다린다면 수비를 하는 거겠지만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연막도 일말의 정보가 있어야 메인이든 사이트든 사용할 수 있겠죠. 점프 피킹을 통해 롱에 아무도 없다는 정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콘이나 드론 등의 인포 스킬로 상대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상대가 럴킹을 자주 하는 곳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헤이븐의 미드에서 킬조이로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면 이건 고정값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A메인과 C메인을 리콘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러쉬부터 살펴볼까요? 러쉬는 되게 간단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러쉬를 오게 되면 수비 입장에선 생각보다 편합니다. 또 가장 긴장되기도 하죠.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어서 편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편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대가 한 사이트로 러쉬를 온다면 액션이 크게 취해집니다. 발소리도 많이 나고 스킬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해당 사이트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업을 갑니다. 최소 인원은 럴킹이나 돌리는 걸 견제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또 들어오는 공격팀을 수비팀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 정보를 이용해서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상대 진입을 억제하고 그 시간 동안 팀원의 백업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많은 인원으로 채워진다면 공격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까다로워지고 들어오더라도 이미 채워진 사이트엔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렇게 결국 다른 사이트로 돌리게 된다면 수비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 러쉬를 막아야 하는 미니게임에서는요. 반대 사이트에서 수비팀 인원이 전진을 못 나갔다면 사이트 안에서 상대 진입을 견제하고 있겠죠. 그럼 공격팀 입장에서는 많아봐야 한 명뿐인 반대 사이트를 공격하는 게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물론 돌리는 과정에서 정보가 없는 땅에 시간을 사용하겠지만 죽는 것보다 낫죠. 그럼 상대를 돌리게 만드는 게 수비팀에겐 역으로 불리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방금 러쉬보다 더 빨리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더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백업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러쉬 때 스킬을 사용한 탓에 공격팀은 스킬을 사용하며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Z에 대쉬가 없을 수도 있고 드론이나 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만 흘러가도 수비팀 손바닥 안에 공격팀이 있는 거죠. 이 상황들이 모두 정보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리를 끄고 게임한다면 러쉬 전조를 훨씬 더 늦게 파악하게 될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러쉬는 스킬로 진입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쉽게 킬을 노립니다. 상황을 보면서 무리하는 상대를 노리고 팀의 백업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사이트를 채우고 진입하는 상대에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싸우면서 받아치기엔 무리인 러쉬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가 궁을 쓰며 러쉬를 온다거나 킬조이의 궁으로 밀어내는 등의 상황이 있겠네요. 굳이 궁이 아니더라도 브리치나 오맨의 연계로 사이트가 쉽게 초토화되는 경우에도 싸우기엔 많이 불리하죠. 이럴 땐 우리 팀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상대의 진입을 늦춰줘야 합니다. 스파이크 설치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죠. 그리고 뒤로 빠진 뒤 팀원과 함께 세팅하고 그 이후에 리테이크를 진행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럴킹이 있다면 럴킹의 속도에 맞춰서 리테이크를 진행해도 좋겠네요.
이때 빠질 수 있는 건 순간적인 판단을 빠르게 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의 예측은 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이븐 C러쉬를 온다면 상대는 사이트에 리콘을 사용하고 연막으로 백업 동선을 가립니다. 추가로 피해 망상이나 플래시가 있다면 사용하고 사이트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상대 라인업을 예측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빠져야 될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측하고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대기하는 거죠. 게임 내내 러쉬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노렸든 안 노렸든 디폴트를 하거나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러쉬를 하려다가 많은 상대 정보를 보고 럴킹이 만들어 놓은 땅을 활용해서 돌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만약 상대가 디폴트를 한다면 디폴트 정보가 아예 없는 초반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헤이븐 미드와 차고에 힘을 주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린 A 메인을 A 롱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A에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땅을 먹는지 뒤에서 전진 나오는 걸 견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인포 스킬입니다. 물론 없다면 우리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포 요원이 존재한다면 헤이븐의 경우엔 대부분 A 메인 정보를 훑고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A 롱과 A 숏 두 개의 진입로 체크가 동시에 되고 A 메인이 뺏긴다면 수비에게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찍히지 않았는데 미드와 차고에 상대 힘이 실린 게 보인다면 곧바로 밀고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전진을 나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걸 통해 A라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팀은 사이트만 뒤에서 지키는 것과는 다르게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A 메인을 먹은 것 하나로 상대의 동선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고 A 메인이 조용하다면 B나 C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 몸 하나로 A를 통째로 지울 수 있다 보니 인포 스킬이나 감시자의 스킬로 더 확실하게 상대 동선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진을 나가야 되는 이유고 공격이든 수비든 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수비한테는 메인 땅이 중요하다 보니까 팀이 갖고 있는 공격적인 스킬로 메인을 밀고 나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터스 A 메인 싸움이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로터스와 헤이븐의 A 메인은 뺏기게 된다면 정보 확인도 까다롭고 사이트 코앞까지 순식간에 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터스 A 메인을 오멘의 피해 망상, 레이즈의 수류탄, 스카이의 플래시로 밀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는 우리가 A 메인을 밀 걸 예상하고 C러쉬를 달려버립니다. 우린 상대를 확인하고 스킬을 사용하면 늦기 때문에 이미 스킬을 미리 사용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C는 인원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상대가 플랜트를 완료했고 이제는 우리가 리테이크를 진행해야 됩니다. 원래라면 피해 망상이나 수류탄으로 각을 지우기 원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킬들이 없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각이 늘어납니다. 컨택으로 트레이드에 의지하고 진행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더 불리한 상황인 건 여전하죠. 이렇다 보니 무작정 땅을 먹기 위해 많은 아이템을 소모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A메인을 시도하고 상대가 없는 걸 눈치채자마자 곧바로 C로 백업을 가서 사이트를 채우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가 학습한다면 조용히 백업 가길 기다렸다가 약해진 A메인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래서 수싸움인 거고 계속해서 대처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또 저런 식의 수비를 한다는 정보도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수비는 이런 식의 운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러쉬를 한다면 럴킹을 견제하면서 사이트를 채우거나 리테이크를 바라봅니다. 또 상대가 돌린다면 그 전에 전진 인원이 허리를 끊거나 앞마당에서 더 빠르고 많은 정보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죠. 또 급하게 들어오는 상대를 사이트 안에서 잘라먹기도 합니다. 디폴트를 한다면 상대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인포 스킬이나 상대가 사용하는 스킬과 사운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팀원이 브리핑을 해준다면 들으면서 맵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약한 지역을 특정 짓고 밀고 나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밀다가 우리 팀이 죽는다면 상대가 죽인 사이트로 곧바로 달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예측해서 두 명이 한 번에 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에 무의미하고 근거 없는 전진이나 피킹만 아니라면 땅을 확보하기 위한 전진으로 상대에게 죽어도
우리가 밀 수 있다는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완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작업할 때 힘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고 뒤가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항상 줄 수 있으니까요. 수비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수비가 더 쉽다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요. 상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용하면서 땅을 지워나가고 상대 동선을 예측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비 입장에선 여러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공격이 혼란스러워지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이 고민해서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